안녕하세요. 기술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동영상을 봤는데요. 해당 동영상은 가솔린 기관의 사행정 사이클 엔진 내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동차 기관에 배웠는데요. 좀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온라인 수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온라인 수업 진행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자동차 중에서는 많은 기관이 있는데 그때 좀 안에 내부 기관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내용 설명했으니까 잘 듣고요. 요즘에 뭐 친환경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 연료 자동차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원리를 잘 알면은 아마 우리가 나중에 자동차 운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관의 종류 중에서 내연기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용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동력 기관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써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동력 기관. 여러분들이 화면에 본 것처럼 여기 두 개 나와 있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가솔린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젤 기관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요즘에 많이 팔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가솔린, 디젤 기관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랑 수소연료 자동차 우리가 보통 뭐라 얘기하죠? 그렇죠. 예. 친환경 자동차라고 합니다.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세계 여러 각국은 빠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뭐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에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를 합쳐서 만든 이렇게 플러스 시켜서 만든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데요. 엔진도 가지고 있으면서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와 모터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좀 비싸겠죠. 그러면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이동하고 있는데 왜 이걸 배워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지금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에는 런던 2030년 잘못 썼네요. 2030년 30년이면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40년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마 선진국 2030에서 40년 사이 요 사이에 아마 대부분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에 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관이 총 4개이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 하고 있다? 내연기관에서 어느 쪽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왜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을 왜 가리키게 됐냐면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부분은 내연기관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아마 대부분의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을 잘 배워서 여러분 나중에 운전할 때 왜 이렇게 이용되고 왜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연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연기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이 있습니다. 가솔린 기관은 보통 불꽃 점화 기관이라고 하고 내연기관 압축 착화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가솔린 기관. 가솔린 기관은 첫 번째 휘발유와 공기를 플러스 시켜서 혼합기를 실린더 속에 집어넣습니다. 실린더는 여러분들 밑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기관 안을 이렇게 기관이 있죠. 이런 기관을 보통 이렇게 내부가 있겠죠. 이거를 실린더라고 부릅니다. 실린더 속으로 흡입하고 압축한 다음 전기 불꽃으로 폭발시켜 그 팽창된 힘을 얻는 기관이 가솔린 기관입니다. 전기 불꽃을 튀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솔린 기관은 전기 불꽃을 튀겨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기 점화플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젤 기관은 읽어볼게요. 압축 착화 기관이라고 하는데 실린더 안으로 공기만 흡입하고 압축하여 얻어진 고온 고압의 압축 공기에 연료를 분사시킨다. 연료를 분사시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연료 분사 노즐이 필요하겠죠. 폭발시킨 후 그 팽창된 힘으로 동력을 얻는 기관이다. 그럼 두 개 한번 구분해 볼게요. 밑에 것은 지금 가솔린 기관이고 이건 가솔린이고요. 이거는 디젤 기관인데 각각의 차이점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가솔린 기관은 뭘 흡입한다? 그렇죠. 휘발유와 공기를 흡입한 혼합기를 흡입한다. 대신 디젤 기관은 뭐만 흡입한다? 예, 공기만을 흡입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뭘 뿜어준다? 연료를 이쪽에 이렇게 뿜어주게 되는데 그럼 특징적인 게 있죠. 얘는 점화 플러그가 필요하고 얘는 연료 분사 노즐이 필요한데 그럼 점화 플러그를 한다는 얘기는 뭐죠? 불꽃을 튀겨준다는 얘기겠죠. 근데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점화 플러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연소가 되느냐? 여기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 볼게요. 경유를 압축하면은 온도가 400에서 500도까지 올라가면 세게 압축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쪽에 경유를 뿌려주게 되면은 자연 발화한다. 자연스럽게 불이 붙습니다. 휘발유는 압축시킨 다음에 점화 플러그에서 뭐라 해야 되죠? 불꽃을 튀겨주면은 불꽃 때문에 이쪽에 불이 붙는 형태고 디젤 기관은 어떻게 한다? 공기만 흡입한 다음에 압축하면서 연료를 뿌려주면은 불이 붙겠다. 그래서 두 기관의 차이가 이름이 차이겠죠. 그래서 가솔린 기관은 무슨 기관이다? 불꽃 점화 기관이다. 디젤 기관은 무슨 기관이다? 압축 착화 기관이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가솔린 기관은 연료를 우리가 뭘 사용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휘발유 사용합니다. 휘발유. 그 다음에 디젤 기관 뭘 사용하죠? 예, 경유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연료가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꽃 점화 기관에서 가솔린 기관에 불꽃 점화에서 뭐가 필요하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점화 플러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디젤 기관은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연료 분사 노즐이 필요하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럼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 중에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게 뭘까요? 잘 모르겠죠? 그럼 선생님 문제 내볼게요.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 중에 가격이 비싼 게 뭘까요? 잘 안 사봐서 잘 모르겠죠?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 볼게요. 여기 밑에 가솔린 기관 있고 위쪽에 디젤 기관 있는데 이 두 중에 혹시 시끄러운 게 뭔 것 같아? 시끄러운 거 약간 시끄럽다. 예. 요 차가 지나가면 시끄럽다.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UV라고 하는 이런 차죠. 이런 차가 대부분 시끄럽습니다. 디젤 기관이 엔진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기관보다? 가솔린 기관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높은 압력으로 압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엔진 자체를 더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이 더 가격이 비싸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리비도 더 많이 들겠죠. 하지만 디젤 기관을 쓰는 이유에 왜 쓸까요? 예, 그렇죠. 여기는 경유를 사용해서 폭발되는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큰 힘이 필요한 군용 차량이라든가 탱크라든가 SUV 차량이든가 이렇게 이용하고요. 우리가 보통 트럭이죠, 트럭. 우리가 많이 쓰는 트럭 종류를 대형 트럭 이걸 이용하고요. 보통 가솔린 기관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승용차죠. 차 종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좀 많이 시끄럽다. 그러면은 이게 디젤 기관이구나. 지나갈 때 좀 조용하다 그러면 가솔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승용차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디젤 기관 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디젤 기관 연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승용차 중에서도 보통 BMW 예를 들자면은 520D 320 D죠. 이 D자가 뭘까요? 예, 그렇죠. 디젤 기관이고 이거 말고 520i라든가 320i가 있거든요. i자가 붙은 거는 뭘까?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가솔린 기관. 그래서 차 뒤쪽에 보면은 써 있는 거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잘 모르면은 지나갈 때 소리만 들어봐도 좋죠. 그래서 나는 연비를 좋고 차가 좀 시끄러워도 괜찮아. 그러면은 승용차 중에서도 디젤 기관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연비는 좀 부족하더라도 조용하고 안락한 걸 원해. 그러면 이쪽 I 쪽에 붙은 가솔린 기관 사면 돼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나 대형 차만 디젤 기관을 썼는데 요즘에는 승용차를 쓰기 때문에 승용차는 무조건 가솔린 기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예, X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 사행정 사이클의 동력 기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아마 동영상을 봤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 다 끝난 다음에 동영상을 다시 보여줄 텐데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엔진이 움직이면 보이지만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서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보게 되면 아마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면서 듣고 나중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런 원리로 자동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운전해야 되겠다는 기초 상식을 키워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행정 사이클 기관도 있고 밑에 보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은 여기 뭐라 써있죠? 이행정 사이클고 있는데요. 사행정 사이클 기관과 이행정 사이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다시 넘어가세요.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볼게요. 여기 내려갔다 올라가죠. 이거 화살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와야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총 4번이죠. 4번을 끝나야 한 사이클이 완성이 돼. 그래 이게 사행정 사이클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이게 사행정 사이클이고요. 뒷장에 보시면은 이행정 사이클은 볼까요? 여기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다시 약간 내려갔다가 더 많이 내려갔죠. 그럼 뭘까요? 올라가는 거 하나 올라가면 한 번,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한 번, 총
두 번 합치면 두 번 되겠지. 그래서 요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거 하면은 끝나겠네. 그래서 총 몇 번이다? 두 번이 되다. 2행정 사이클이다. 그리고 4행정 사이클 어떻게 한다? 내려가는 거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총 4번을 했는데 그래요. 4행정 사이클로 구분합니다. 뒤쪽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사이클마다 어떠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엔진 내부를 보시면요. 첫 번째 엔진 내부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내부를 보시면은 첫 번째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지금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가솔린 기관의 예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쪽에 밸브가 있죠. 이게 들어오는 밸브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통 무슨 밸브 한다? 이거를 흡기 밸브라고 합니다. 나가는 쪽이죠. 나가는 쪽 요거를 배기 밸브를 합니다. 이거는 흡기 밸브, 배기 밸브. 그래서 각 엔진에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하나씩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 동영상 볼 때는 지금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각 실린더에서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왜 두 개씩 넣을까요? 예, 그렇죠. 빨리 집어넣고 빨리 빼기 위해서 사이즈를 두 개 넣은 것도 있지만 보통 하나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에 불꽃을 튀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점막 플러그가 점막 플러그. 이건 무슨 기관에서? 그렇죠. 가솔린 기관에서 필요하고 디젤 기관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연료 분사 노즐이 필요합니다. 무슨 기관에서?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디젤 기관에서는 연료 분사 노즐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 보면 이렇게 케이스가 있죠. 잘린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했는데 원래는 원통형입니다.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한다? 예, 그렇죠. 실린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원통의 동그란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걸 뭐라 한다? 예, 그렇죠. 피스톤이야, 피스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축이 원래 이렇게 어, 꺾이게끔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 연결된 게 보통 이거를 축을 크랭크 축이라 합니다. 크랭크 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추가 있죠. 이 추가 약간 무거운데 이 추 이름을 보통 평행추라 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내려올 때 그 다음에 반대로 내려가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양쪽에 무게를 상쇄시켜 줍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평행추는 반대로 내려가죠. 무게를 뭐 한다? 양쪽으로 상쇄시켜 준다. 그래서 이 평행추가 없으면 엔진이 막 위아래 떨겠죠. 그 떠는 거를 뭐 한다? 잡아주는 역할을 평행추가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솔린 기관에 첫 번째 아까 뭘 흡입한다? 그렇죠. 가솔린 기관은 혼합유를 흡입한다. 그래서 휘발유와 공기에 흡입된 거를 어디에 집어넣는다? 그렇죠. 흡기 밸브에 집어넣는다. 나중에 어떻게 한다? 배기 밸브 쪽에 빼게 된다. 근데 그냥 넣고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나머지 연료를 안쪽에 실린더 안쪽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빼기도 하는데 그럼 자세히 이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거는 지금 흡입행정이에요. 흡입행정. 흡입행정할 때는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나머지는 지우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단계 흡입행정. 그래서 총 행정은 흡입행정, 압축행정, 그 다음에 폭발행정, 배기행정.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행정 사이클을 어떻게 하냐면은 외워야 됩니다. 사행정 사이클을 흡입, 압축, 폭발,
100에서 이렇게 하고 당연히 100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다시 이쪽에 흡입 압축 폭발배에서 흡압 폭배 약절에서 흡압 폭배라고 보통 표현하면서 사행정 사이클은 흡입 압축 폭발 배겠다. 그 중에 현재 우리가 뭘 본다? 그렇죠. 흡입 행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흡입 행정할 때는 첫 번째 피스톤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피스톤을 하강한다. 하강하면 이쪽이 지금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이 어떻게 할까요? 압력이 다 내려가겠죠. 공기가 부족하죠. 이 부족할 때 뭘 연다? 흡기 밸브를 연다. 흡기 밸브를 열면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 그렇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딸려 들어온다? 혼합 공기가 이쪽 안쪽으로 실린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혼합 공기 이렇게 안쪽에 딸려 들어오게 되겠죠. 대신 베개 밸브는 열면 될까 안 될까? 그렇습니다. 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개 밸브는 닫고 흡기 밸브는 열어야 됩니다. 당연히 피스톤은 어떻게 해요? 피스톤은 그렇죠. 하강이 되겠죠. 다시 설명합니다. 흡입 행정할 때는 피스톤은 하강, 흡기 밸브는 열고 베개 밸브는 닫혀놓습니다. 그러면은 열리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압축 행정. 압축할 때는 어떻게 될까? 압축할 때는 그렇죠. 피스톤이 다 내려왔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 이쪽에 다 내려온 상태죠. 내려왔다 다시 어떻게 한다? 위쪽으로 피스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 상승.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행정이죠? 압축 행정이 압축. 압축하려면은 이쪽에 아까 뭐라 했지? 이거를 흡기 밸브. 이쪽은 뭐라 했죠? 그렇죠. 배기 밸브. 그러면 압축을 하게 되면은 흡기 밸브는 어떻게 할까? 흡기 밸브는 닫아야 될까 말이야. 압축하려면은 닫혀야 되겠죠. 흡기 밸브도 닫히고 배기 밸브도 닫혀야 압축하게 됩니다. 압축. 그래서 압축 행정은 두 번째 압축 행정은 피스톤을 상승하고 흡기 밸브, 배기 밸브는 닫힌다. 이 안에 현재 뭐가 있는 상태죠? 그렇죠. 여기 혼합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폭발행정 보도할 폭발행정. 아까 폭발할 때는 보죠 여기요. 피스톤이 지금 폭발하니까 밑으로 막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했죠? 여기는 그렇죠. 흡기 밸브. 여기는 뭐라 했죠? 여기는 배기 밸브. 폭발할 때 흡기 밸브, 배기 밸브는 열어야 될까 닫아야 될까요? 열면 큰일 납니다. 열면은 이 가스가 반대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피스톤에 내리는 이쪽에 피스톤 있죠. 피스톤에 내리는 힘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힘은 어디로 간다? 이 피스톤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쪽에 다 쳐놓습니다. 가스가 불이 붙었죠, 지금. 불이 붙으면 뭘로 불이 붙죠? 그렇죠. 이쪽에 뭐가 있죠? 점화플러가 있죠. 점화플러에서 뭐라 해죠? 그렇죠. 스파크. 우리말로 뭐? 불꽃이죠, 불꽃. 불꽃을 딱 튀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붙겠죠. 그러면서 뭐 한다? 연료가 불이 붙으면 팽창하겠죠. 이 불이 붙으면은 이 액체가 뭐가 되면서 기체로 변하면서 연료가 팽창이 됩니다. 팽창한 힘을 뭘 민다? 그렇죠. 피스톤을 밀게 된다. 그래서 배기 밸브도 닫히고 흡기 밸브도 닫히고 배기 밸브도 닫아놔야 모든 힘을 얻으려 한다. 피스톤이 하강이 됩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기행정. 배기행정할 때는 지금 아까 이쪽에 폭발행정할 때 피스톤 내려갔죠. 배기행정의 피스톤이 위쪽으로 상상입니다. 그래서 피스톤 상승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이쪽에 밸브가 왼쪽은 그렇죠. 흡기 밸브 오른쪽은 뭐죠?
배기 밸브 있죠. 올라가면서 여기 타 있는 가스를 밖으로 빼야 되겠죠. 당연히 밖으로 가스를 빼기 위해서 뭘 열어야죠. 그렇죠. 배기 밸브를 열고 흡기 밸브를 닫아야 됩니다. 다시 순환이니까 다시 돌아가겠죠. 처음부터. 다시 그럼 어떻게 한다? 흡입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흡기 밸브 열고 배기 밸브 닫고 그다음 피스톤은 하강하면서 연료를 집어넣는다. 압축 행정 어떻게 압축 행정? 피스톤을 상승하면서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닫는다. 그 다음에 폭발 행정 어떻게 되죠? 피스톤은 내려가면서 점화 플러그에 불이 들어오면서 피스톤 내려가야 되는데 모든 힘이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피스톤을 가야 되기 때문에 흡기 밸브 배기 밸브는 다 닫는다. 그 다음에 배기행정 어떻게 되죠? 배기가스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배기 밸브는 열고 흡기 밸브는 닫아야 된다. 이쪽에 흡기 밸브 이쪽 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스 이쪽 나가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영상을 봤을 때 요 위쪽에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을 거예요. 돌아가는 거 이쪽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밸브를 열고 닫게 되는데요. 이거가 지금 원형은 아니고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모양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에 이렇게 해서 회전하게 되는데요. 이걸 보통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기술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이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다 밑에다가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겠죠. 스프링. 요거는 밸브가 되겠죠. 그럼 얘가 이 상태지만 어떻게 되면 요 끝에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뭐 한다? 이 밸브를 열고 닫게 된다. 이걸 뭐라 할게요? 보통 이거를 캠이라 합니다. 캠. 또는 이거를 이 축을 캠축이라고 하는데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뭐다? 그렇죠. 여기 흡기 밸브, 배기 밸브에 사용되는 게 캠과 캠축이다.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어디 사용되냐면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바늘이 있죠. 그리고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리가 보는 건 바늘 끝만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회전하면 어떻게 회전하면은 이게 위아래로 막 움직여 바늘이 위아래 막 움직이겠죠.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그 재봉틀 있잖아요. 재봉틀 바늘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보는 거는 이렇게 바늘 끝만 보지만 이 안쪽에는 캠이 이렇게 동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리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놀이동산 가게 되면은 뭐가 있죠? 위아래 움직여서 막 망치로 때리는 거. 두더지 잡기 있잖아요. 그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 캠축으로 뭘 연다? 캠으로 뭘 연다? 요 밸브를 여닫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씨 있잖아요. 글씨가 여기 자세히 써 있는데 요거 요 내용이 현재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중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고 알아야 할 뭐죠? 이 중에 디젤 기관은 기관이 똑같이 생겼는데 뭐만 틀리다? 그렇죠. 점화 플러그하고 연료 분사 노즐이 있다. 그리고 흡입할 때 뭘만 흡입한다? 공기만 흡입한다. 그리고 가솔린만 뭘 흡입한다? 혼합기를 흡입한다. 대신 이 디젤 기관은 뭐가 필요하다?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딴 거 필요 없고 연료 분사 노즐만 필요하고 뭐가 된다? 자연 발화야 된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 우리가 압축 착화 기관이라 부른다. 가솔 기관은 뭐라 부른다? 불꽃 점화 기관이라 부른다.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거야 아마. 쌤 그러면은 여기 가솔린을 경유에 디젤 기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가솔린이지만 연비를 좋게 해서 디젤 기관에 집어넣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가솔린 기관은 압축하기 전에 미리 터지기 때문에 엔진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디에 뭘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렇죠. 가솔린 기관에 경유를 넣으면 안 되고 반대로 가솔린 기관에 경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불꽃점화 한다고 해서 불이 붙지 높은 압력을 압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유 같은 거 그래서 서로 연료를 혼합해주면 어떻게 한다? 엔진이 고장나기 때문에 한다? 엄청난 수리비가 든다. 그래서 꼭 잘못된 연료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꼭 확인하고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 사이가 어떻게 된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됩니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